구디의 야매주역 주역점 예시. 지금까지 주역점을 보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번에는 주역점을 보는 과정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궤의 선택 방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산가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6번 효를 반복해서 뽑았습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28, 28, 32, 24, 32, 28개의 가지가 남게 되었고, 이는 각각 소양, 소양, 소음, 태음, 소음, 소양의 효에 대응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를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쌓아 올리게 되면 왼쪽과 같이 산택손의 궤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궤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태양과 태음에 해당하는 효의 음양을 바꾸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화택교의 궤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역에서 궤를 뽑으면 64가지 궤 한 쌍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4096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로 결정되는 거죠. 여기에서 단 한 개의 효가 변화하였으므로 우리는 아직 첫 번째 궤의 영향에서 멀리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궤를 읽는 법에서 설명한 내용을 따르면 하나의 효만 변화하였을 경우 변하기 전에 첫 번째 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해당 효의 설명을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택손의 궤의 네 번째 효의 의미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산택손의 네 번째 효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걱정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의 첫 번째 효와 같은 양의 힘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나에게 주어진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신에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겠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의 방식으로 선택한 효의 의미만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첫 번째 궤와 두 번째 궤의 의미를 함께 읽는 것이 조금 더 풍부한 해석을 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 위치에 있는 산택손의 궤는 전체적인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채워줌으로써 더 큰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이라 볼 수도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전체를 위해 개인의 손실을 감수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에 있는 화택교의 궤는 그와는 조금 달리 각자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생각과 접근 방식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특성이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로 묶어놓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뽑은 궤의 쌍은 이렇게 첫 번째 형태에서 두 번째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효만이 변화하였으므로 아직은 두 번째의 모습에 다가서기보다는 첫 번째 궤의 상태에서 막 첫걸음을 내디딘 단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한 첫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언이 바로 위에 인용한 네 번째 효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져오는 두려움이나 걱정에 빠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움직여 기회를 잡을 것. 어쩌면 4096가지라는 가지수가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지하기로 뽑은 하나의 문구가 내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점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아예 뜬금없이 주어진 문구를 바탕으로 지금 나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해 본다면 어떨까요?